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 선언을 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아마 상당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이슈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 실세들이 퇴임 후에 사법적 이 공격으로부터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혈안.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일들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어저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이 집값 폭등이 걷잡을 수 없이 천정을 뚫고 있다. 매일매일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아주 허탈한 표정으로 저희들도 어디에선가 이 대책이 있다고 하면 가서 좀 빌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고 캄캄해가 하나도 쓸 수 없으니까 덮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 민생과 주요한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오로지 퇴임 후에 자기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야권의 정권이 넘어가면 이건 틀림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에서 모든 국정은 뒤로 그리고 검수완박 완전히 박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박탈하고 퇴임 이후에도 박탈되는 상태가 유지돼야 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제 대통령 후보 선언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 실세들이 감옥에 안 가려고 발부등 쳐도 전부 사법적 처단을 아주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에 거부감을 별로 안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평론가는 이게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서울 시내에 새로운 구치소를 하나 새로 세워야 될 것이다. 왜? 잡혀 들어갈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말도 이렇게 순하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친문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재명 쪽으로 대권이 넘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비명소리가 난다는 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귀에 순한 얘기들이 이렇게 증폭해서 들리는 것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은 아마 위험과 위기를 심각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로 지난주일에 부장검사급 이하의 검사 인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해오던 그 팀들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거기에 아주 친정부 쪽 인사들로 배치를 한 것은 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 6대 범죄에 대해서 특히 정권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의 착수 진행은 일일이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예규도 고쳐놓고 말하자면 수사 기능의 뿌리도 뽑고 정권을 향한 수사 기능 그리고 거기에 제초제까지 뿌려서 이거 다시 절대로 소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일단 평면적으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거기에 순차적으로 조국 무슨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러고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그거 수사 선상에 지금 확실히 올라 있지요. 이게 지금 어디서 수사했는지 어디서 공소를 유지하는지 번질 수가 없게 완전히 실종 상태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대전지검 여기도 완전히 흩어버리니까 인사하기 전날 26일에 대전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모여가지고 백운계 전 장관과 최이봉 이 담당 청와대 비서관 지금 퇴임했습니다만 퇴임해가 가스안전공사 사장인가 낙하산 타고 내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기소하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대전지검장에게 품위라고 대전지검장이 김호수 총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마 절대 기소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더러 완전히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그거는 지금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해 있는 이성윤까지도 다 관련이 있고 지금 검찰총장 자신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죠.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옵티머스, 라임, 거기에는 피의자로 일부 자백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한데 이런 사건, 신라젠 사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수사하는지 남부지검에 있던 정권 이 금융수사부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초토화 시켜놔버렸어요.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을 할 수도 없다. 욕하는 것도 이게 점잖은 것이다. 이게 이런 폐악질이 어디 있는 얘기? 군사정권도 아닌데. 어제 오늘 오전까지 그 뉴스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청와대 인사수석인 김외숙 수석비서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해임하라고 지금 들고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었던 반부패 비서관 김기표라는 사람이 이게 아주 부동산 투기꾼으로 자기 땅값이 12억짜리인데 이걸 담보로 해갖고 40억이 넘는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아주 그 시행 투기자하고 합해가지고 이 서울 근교에 땅을 샀다. 이게 다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가지고 사표를 받았는데 이거 외에도 인사수석의 실패가 많으니까 이게 경질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부동산 투기와 관계돼 가지고 무슨 정책실장, 비서실장 전부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어떤 신문의 사설이 범죄, 부패, 투기의 청와대 민정 라인 아주 그렇게 해버렸어요. 범죄 집단이다. 투기 집단이다. 이게. 부패 집단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에 구라파 여러 나라를 순방했는데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는 그 오스트리아의 아주 이 가톨릭계에서는 잘 알려진 아주 그 경관이 좋은 산골 속에 아주 격리된 이 수도원이 있는데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 영세 신자인데 나는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이 정한 그 높은 윤리 규범에 따른 생활을 해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신과 청와대 운영 그리고 일련의 검찰에 대해서 이 사후 보장을 받기 위한 검수완박 조치 하는 걸 비교해 볼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톨릭이 정한 그 높은 윤리의식에 따라서 살아왔다니까 그 윤리의식의 수준에서 대통령을 해왔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게 어떤 본인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하고 우리 민초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의 대한민국의 세상은 완전히 층을 이루는 문재인 대통령 성층권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흠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 청와대도 옳다. 그리고 검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 개혁이다. 이점에서 제 말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가 어쩐지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 자유당 정권이 농성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해서 통과를 제지하기 위해 농성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밤사이에 급조한 무술경관을 경위로 특철해서 국회의원을 특철해서 300명을 부천에는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날 전부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김상돈 의원은 장파열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국가보안법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느냐? 1년 3개월 뒤에 있을
1960년 3월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핵심은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언론과 야당의 자갈을 물리는 언론 통제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서 자갈을 물리겠다. 이렇게 무리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에도 이거는 천심을 거스리는 것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3개월 만에 그 정권은 붕괴되고 그리고 대통령 망명가고 이기붕 일가는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어쩐지 지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퇴임하는 이 기간 그리고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실세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자유당 말기의 현상이 자꾸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민심을 거슬리면 안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늘은 입이 없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정권에도 없던 이런 무리한 일들을 계속 감행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거기에 축복이 따르겠습니까? 되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국민인 우리는 이걸 똑똑히 지켜보고 응징하는 날을 우리는 헤아려 가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